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 북한의 우국인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최고 통수권자 자리가 아직은 공백인 가운데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현지 반응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찬선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식적인 사망 날짜가 오늘이 아닌 지난 17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정말 몰랐던 건가요? 중국 측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사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북한의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서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리우 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 이전에 통보받았는지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외교 관례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신속하게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동맹국의 중요한 뉴스는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렇게 속보로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4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자오쉬 대변인을 통해서 조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불행한 서거에 대해 깊이 애도하며 조선 인민들에게 진지한 의문을 보낸다는 짤막한 설명을 발표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인 CCTV의 저녁 7시 뉴스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을 8분가량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김 위원장의 사망과 중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네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중국 정부 입장 어떤지 궁금한데요. 권력 이양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변수 있을지 짚어봐 주시죠. 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뒤 내놓은 장례위원회 명단에서 김정은이 국가 장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김정은 영도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김 위원장 생전에 후계자로 친정되기는 했지만 후계자 수업 기간이 짧았고 경험이 일천한 데다가 나이마저 어리다는 점 등 때문에 내부의 반발을 뚫고 무리 없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를 잡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할 텐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날 오후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 지도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기관 명의로 보낸 조전은 북한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리우 웨이민 대변인이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지하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미 김정은 체제를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의 정권 승계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쪽의 지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겠네요.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오늘 3%가 넘는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코스피는 3.4%나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6.2원이나 오르는 등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6.61포인트, 0.3% 떨어져 있는데 그쳤습니다. 장중 한때 60포인트가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폭을 줄이며 중국 증시는 위기에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 외부 요인에 의해 중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1월부터 국내외 악재로 인해 계속 하락하면서 장중에 2200선마저 붕괴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해외 충격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보다 상해 종합지수가 조금 더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중국 정부 당국이 좀 노력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네, 홍찬선 특파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쪽 살펴봤고요.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이번 주 원래 예정이었던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는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6자 회담 재개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데 미국 현지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강호병 특파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강입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도 네.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국처럼 미국은 그렇게 아주 긴박한 내용이 있는 내용은 아직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백악관에 성명을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고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정도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같은 분위기는 당연히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전에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좀 접수했다는 분명한 흔적은 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그 이명박 대통령과도 오바마 대통령이 밤에 늦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당장이 지금 상황이 어떤 지도자의 사망이지 어떤 전쟁이나 어떤 도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긴박하게 좀 당장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사태 추이를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긴밀하게 전화로 협의를 한 상황이네요. 북한 최고 통수권자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상황들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나요? 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전쟁이나 도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권력 그 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제대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하나 변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제대로 좀 완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은 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때는 10년 넘게 준비를 해왔지만 불과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공식화된 것은 한 1년 정도이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물밑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해봐야 한 3년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 과연 김정은이 하는 북한의 명실공히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아직 의문부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연착륙을 하고 또 공고히 하는가에 따라서 또 김정은 체제의 어떤 승계 과정에서 어떤 다른 돌발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좀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에 이제 앞에 있는 과제는 이제 3차 북미회담인데 올 7월과 10월 달에 북미회담이 열렸었고 대한 모드가 많이 조성이 좀 됐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핵 포기를 전제로 어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식으로 얘기는 굴러갔는데 그런 이제 북미 관계가 풀리는 시점에서 돌려놨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사망 소식이 나왔는데 앞으로 당장은 일단은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우선 3차 북미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안 열릴 거라고 말을 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일정이 뭐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또 장례 이후에 얼마든지 기존의 대화 모두 이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원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사실 미국 간에는 어떤 핵회담이 핵 관련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그대로 그 회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상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와 같은 선례를 되풀이 될지 아닐지는 일단은 장례 이후에 북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인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으로의 그 권력 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강호병 네. 특파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미국의 현재 상황 전해드렸고요. 국내 금융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북한발 리스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적인 변수들 또 향후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 12시 약간 넘은 시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는 이제 외환시장이 아무래도 네. 저희 주전공이니까요. 일단 외환시장의 동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12시 이전까지는 1164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해서 한때 1199원까지 환율이 급등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180원 수준까지도 환율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소폭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아가지고요. 무려 3.5%에 이르는 주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 12시 이전부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이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예상 우려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며 아시아 증시가 다 동반 하락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특히 오후장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역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정부 개입으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존의 북한 리스크 되돌아보자면 사실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충격을 줬지만 빠르게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과거의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쭉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네. 이제 북한발 위험이 부각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들이 부각되다가 5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안정을 찾아서 오히려 그 뒤에는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북한발 리스크와는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이 바로 김정은 이번에 새로운 이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될 이 김정은 관련한 후계 구도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들이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자리를 승리하기 전 이전부터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20년에 걸친 권력 승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됐던 반면에 김정은 지금 차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의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2012년을 그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으로 하고서 그 이전부터 아주 포괄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고 특히 최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끊임없이 방문을 하면서 대외적 관계들 속에서 분명히 차기 구도에 대한 어떤 작업들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후 김정은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북한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 지도 체계를 갖다가 단기간 내에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단기적 충격으로 끝난다라기보다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 북한발 뉴스들 특히 군부를 비롯한 또 다른 어떤
북한 내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 엘리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은 장기적 악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발 악재 전에도 그간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환율이 또 국내 시장의 바로미터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환율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단기적으로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여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 달러 가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주요 통화와의 환율 동향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중요한 지지선을 이번에 상향 돌파하는, 그러니까 달러와의 강세 현상들이 목격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 정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환율의 급등세는 좀 진정될 여지들이 있다고도 저희들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포인트 때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 당국이 물가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환율 급등에 대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시장에 대한 직간접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말 12월 결산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수출하고 받은 대금, 그것을 우리 원화로 환전하는 이른바 내고 물량들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점차 집중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아주 단기간으로 본다면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은 있지만 연말로 접어들며 그 탄력이 둔화되며 오히려 환율의 소폭 하향 안정 가능성들도 아직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고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면서 환율 연말에 좀 하향 안정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주셨네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선행돼야 하는지 또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유발할 수 있는 변수들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빨리 안정을 찾는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뉴스가 안 들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할 때도 사실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장례 기간도 그랬고 그 뒤에 약 1, 2년간에 걸쳐서 북한발 뉴스들이 굉장히 시장에 줄어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 과정이 돌이켜보면 권력 안정화 기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발 뉴스, 특히 권력 엘리트 간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거나 또는 대외관계 쪽의 측면에 있어서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나가서 이와 같은 북한발 뉴스와 함께 우리가 또 가장 또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좀 약간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듯한 강경한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내부의 문제를 대외적인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군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외 강경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각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발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 맞는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또 강경파의 입장이 너무 대두되지 않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홍치독 연구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발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또 국내 금융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드렸네요. 잠시 후 대박 90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